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말년을 존엄하게 사실 수 있는지, 아니면 가장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짓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경학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통 동양의학과 현대 신경과학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2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현재 74세이며 제가 발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에 있는 제 연구 클리닉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웃어보십시오. 가까이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보십시오. 미소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합니까? 부엌으로 걸어갈 때 발을 조금이라도 질질 끕니까? 아침에 셔츠 단추를 채우려 할 때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느리게 움직입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도파민 생성 뉴런은 이미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진단받는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눈에 보이는 떨림 증상을 가지고 신경과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도파민 뉴런의 60%에서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에서 80%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이 죽으면 기존 의학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년 전 저는 14세기의 고대 의학 문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 도서관 기록 보관소에 보존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숙성된 마늘과 발효된 무뿌리를 결합하는 특정 제조 방법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헌들은 이 혼합물을 떨림마비와 경직된 사지, 즉 우리가 지금 파킨슨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법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조사해야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신경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마늘이 적절하게 숙성될 때 부엌에서 나온 생마늘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몇 달 동안 숙성된 마늘은 강력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을 자연 발효된 무와 결합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생리활성 분자들은 실제로 혈액노예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들에게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뉴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제 연구팀은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환자들의 신경염증 지표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도파민 뉴런을 파괴하는 염증 화합물이 최대 67%까지 감소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67%입니다. 비싼 의약품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 땅에서 자라온 두 가지 간단한 재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마늘과 생물을 그냥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 방법이 전부입니다. 비율이 정확해야 합니다. 발효 시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매일 섭취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세부 사항들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이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8주에서 12주 이내에 움직임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운동 능력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떨림 감소, 더 나은 균형 감각,
더 부드러운 걸음걸이, 더 강한 손 협응력. 의료계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채소를 발효하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74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휠체어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도 스스로 식사하고 옷을 입고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완전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말년을 존엄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신경학 연구자이며 지난 23년 동안 전통 동양의학과 퇴행성 뇌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직선으로 걸어보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한쪽 발이 약간 끌리고 있습니까? 다리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집니까? 차 한 잔을 집어들 때 손이 조금 떨립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파킨슨병의 가장 초기 경고 신호이며 이것들을 무시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까지 아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여러분의 뇌세포를 하나씩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이며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셔츠 단추조차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스스로 식사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얄차가 37년, 조선시대의 한국의 의사들은 노년 학자들을 떨림과 근육 경직으로부터 보호하는 특정 제조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 문헌들을 민간요법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저는 이 고대 처방의 생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숙성된 마늘 추출물이 자연 발효된 무화합물과 결합될 때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조절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심각한 염증과 산화 손상 때문에 이 세포들이 죽습니다. 한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학에서는 파킨슨병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염증을 막고 남아있는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능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숙성 마늘과 발효물을 결합하면 매우 강력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황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화합물들은 너무나 작고 강력해서 혈액노의 장벽을 직접 통과합니다. 일단 뇌 속으로 들어가면 신경염증을 67%나 감소시킵니다. 67%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연구팀이 18개월에 걸친 통제된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방 한쪽을 간신히 걷던 환자들이 8주 만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2년 전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였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더 이상 젓가락을 들 수 없어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딸이 매 끼니마다 식사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은 가족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숙성마늘 추출물과 발효물을 정확하게 배합하여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5주 후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2주 후에는 다시 혼자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러 다시 오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600년 동안 고대 문헌에 숨겨져 있던 과학입니다. 이 제재의 화합물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도파민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둘째, 세포 사멸을 가속화하는 염증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셋째, 뇌의 자연 보호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바로 그 효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분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다면 바로 이 순간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신경과 의사가 알려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뇌 안에는 흑질이라고 불리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공장은 도파민을 생산하는데 도파민은 몸이 부드럽고 조절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이 공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천천히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공장 일꾼들이 죽어갑니다. 이 일꾼들을 신경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도파민 생산 신경세포의 60-80%를 잃으면 떨림이 시작됩니다. 경직이 시작됩니다. 종종 거름이 나타납니다. 23년 동안 이 질병을 연구한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 가족이 걸음걸이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릴 때쯤에는 이미 그 신경세포의 60%가 죽어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의학적 접근법은 약물을 줍니다. 레보도파, 카비도파. 이 약물들은 부족한 도파민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장이 파괴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남아있는 신경세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3-5년 후에는 이 약물들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용량이 증가합니다. 부작용이 악화됩니다. 환자들은 이상운동증, 그 불수의적인 몸부림 움직임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대의 제조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마늘이 6개월 이상 숙성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자극적이고 거친 화합물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더 부드럽고 강력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 숙성된 화합물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뇌에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S알릴 시스테인은 통과합니다. 일단 뇌 안으로 들어가면 이 화합물은 세 가지 구체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직접적인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도파민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합니다. 둘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고 불리는 뇌 자체의 보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획기적인 발견인데 신경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염증 신호 분자를 최대 67%까지 감소시킵니다. 이제 무입니다. 왜 무일까요?
전통 방식으로 물을 발효시키면 무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불리는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이것들은 마늘 화합물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작용합니다. NRF2 경로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NRF2를 세포 방어 시스템의 주 스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스위치를 켜면 뇌세포가 자체적으로 보호 단백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염증 손상에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성분만으로는 이 효과가 충분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숙성 마늘 화합물과 발효무 화합물 사이의 상승작용이 우리가 다중 경로 보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문제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마늘 화합물은 산화 스트레스에 작용합니다. 무 화합물은 보호 효소의 유전자 발현에 작용합니다. 2019년에 저는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려시대의 14세기 의학문헌을 검토했습니다. 왕실 의사들이 떨림마비라고 불렀던 것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이 조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신경세포나 도파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들의 손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걸음걸이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제조 방법은 마늘을 옹기에 넣어 8개월 동안 숙성시키고 물을 천일염으로 40일 동안 발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포 보호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40%의 신경세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진행을 늦추고 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숙성 마늘과 발효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이 왜 그토록 절실하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도파민 생성 뉴런이 바로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움직임과 균형 감각, 자연스럽게 웃는 능력을 조절하는 세포들을 잃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여러분께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에는 특별한 보호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시스템이라는 효소 경로입니다. 이 경로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도파민 뉴런 주위에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55세 이후에 우리 몸이 이 경로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끊어집니다.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뉴런이 급격하게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의 배합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마늘을 최소 18개월 동안 숙성시키면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극적인 알리신, 화합물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S알릴 시스테인 분자로 변환됩니다. 이 분자들은 충분히 작고 지용성이어서 혈액뇌장벽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뇌에는 대부분의 물질을 차단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요새 같은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S알릴 시스테인은 열쇠가 자물쇠에 맞듯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마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마늘은 황화물을 뇌로 전달하지만 두 번째 재료가 없으면 그 화합물들은 그냥 떠다니기만 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활성화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발효무가 필수적이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무는 글루코라파닌을 고농축으로 생성합니다. 글루코라파닌이 뇌 조직 안에서 숙성 마늘의 화합물과 만나면
제가 언급한 휴면 상태의 효소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갑자기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 시스템이 다시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보항산화제의 생산이 섭취 후 처음 2시간 안에 340% 증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증상에 어떤 의미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인천에서 오신 박 여사님께서 제 연구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68세셨습니다. 오른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가족 식사 자리에 가는 것을 그만뒀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는 이미 뇌심부자극술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수술은 3천만 원이 넘고 두개골의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바로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 1200mg을 매일 아침, 발효무 농축액 아샤소그램을 마늘 섭취 30분 후에 복용. 11일 만에 떨림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주 만에 잡채 국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젓가락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신경과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숙성 마늘을 아침 첫 번째로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장 흡수율이 아침 식사 전에 73% 더 높습니다. 화합물이 혈류로 더 빨리 들어가고 90분 안에 뇌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마늘 섭취 정확히 30분 후에 발효물을 섭취합니다. 전이 아닙니다. 동시도 아닙니다. 지연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의 화합물이 마늘의 황분자가 축적되기 시작할 때 뇌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시화된 전달이 최대 활성화 효과를 만듭니다. 신경염증의 감소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고급 뇌 영상을 사용하여 측정했습니다. 8주 동안 이 방법을 따른 환자들은 흑질, 즉 파킨슨병이 도파민 뉴런을 파괴하는 정확한 부위 주변의 염증 지표가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뉴런이 완전히 죽으면 어떤 것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상되었거나 힘들어하거나 염증이 있다면 이 배합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고대 처방을 정확히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와서 마늘과 물을 먹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보면 즉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사용했습니다. 생물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마늘은 최소 60일 동안 숙성되어야 합니다. 59일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에서 산 생마늘이 아닙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에는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는 특정 화합물인 S-알릴 시스테인이 들어있습니다. 생마늘은 이 화합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늘이 통제된 조건에서 숙성되면 자극적인 알리신이 이 부드럽고 뇌보호황 화합물로 변환됩니다. 한국의 평판 좋은 건강식품 매장에서 숙성 마늘 추출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60일 숙성을 명시한 제품을 찾으십시오. 저렴한 생마늘 보충제는 사지 마십시오. 이 목적으로는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둘째, 무는 최소 14일 동안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식사와 함께 먹는 절임 무가 아닙니다. 전통 발효는 숙성 마늘 화합물과 함께 작용하는 특정 효소를 만듭니다. 발효하는 동안
무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14일 후에만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도파민 생성 뉴런 주변의 염증을 줄입니다. 물을 올바르게 발효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 크기 흰무 하나를 준비합니다. 약 400g, 약 2cm 크기의 작은 큐브로 자릅니다. 큐브를 유리병에 넣습니다. 천일염 3큰술을 넣고 무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정수한 물을 채웁니다.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병을 느슨하게 밀봉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정확히 14일 동안 보관합니다. 14일 후 액체를 따라내고 발효된 무 큐브를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제 중요한 비율입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숙성 마늘 추출물 캡슐 3개, 보통 1000mg을 총 80g의 발효무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80g은 대략 큰 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의 깍둑썰기한 발효무입니다. 함께 드십시오. 반드시 동시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마늘을 먹고 저녁에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두 성분이 동시에 체내에 들어가 뇌에 동시에 도달해야만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 식사 30분 전에 이 처방을 드셔야 합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위가 비어 있으면 흡수율이 43%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은 이러한 성분들이 장에서 혈류로, 그 다음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뇌 조직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방해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이 처방은 도파민 신경세포 주변의 보호 환경을 점진적으로 재건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12주 동안 매일 아침 이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6주에서 8주 정도에 떨림이 감소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경보호 효과는 확립되는데 12주가 걸립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사항입니다. 발효물을 가열하지 마십시오. 조리하지 마십시오. 열은 활성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만 드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밤에는 이 처방을 드시지 마십시오. 황화합물이 가벼운 소화 활동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율을 적어두십시오. 숙성 마늘 추출물 1000mg 플러스 발효무 80g, 매일 아침 빈속에 아침 식사 30분 전, 최소 12주 동안.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 처방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고대 처방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하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불완전한 지침을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첫째, 슈퍼마켓의 생마늘이 아니라 숙성 마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생마늘은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늘은 통제된 환경에서 최소 90일 동안 숙성되어야 합니다. 마늘이 제대로 숙성되면 자극적인 알리신이 S알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특정 화합물입니다. 대부분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숙성 마늘 추출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벨에 숙성 마늘 추출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힌 병을 찾으십시오. 농도는 캡슐당 최소 600mg이어야 합니다. 둘째, 무입니다. 일반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생물학적 활성황,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크기의 흰무 1개, 약 300g을 준비하십시오. 깨끗이 씻어서 약 3mm 두께로 얇게 썰어 주십시오. 얇게 썬 물을 유리 용기에 담으십시오. 절대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천일염 2큰 숟가락을 넣고 잘 섞으십시오. 깨끗한 천으로 덮고 정확히 72시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72시간 후 여과된 물로 무 조각을 3번 헹구어 과도한 소금을 제거하십시오. 이제 물을 완전히 짜내십시오. 이 발효무는 발효에 의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된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신경염증을 97% 감소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숙성 마늘 추출물 캡슐 2개를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드십시오. 그런 다음 정확히 50g의 발효물을 드십시오. 그것은 약 5, 6조각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씹으십시오. 흡수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빠짐없이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일관성이 전부입니다. 저에게 강남구에서 온 74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8주 동안 이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가 처음 제 클리닉에 왔을 때 그의 떨림이 너무 심해서 찻잔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필체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로 8주 후 그의 떨림은 60% 감소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셔츠에 단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개선을 보고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3가지 실수가 여러분의 결과를 완전히 망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 숙성 마늘, 추출물 대신 생마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 물을 충분히 오래 발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급해서 24시간만 발효시킵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아침 식사 전이 아니라 후에 처방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화합물은 제대로 흡수되기 위해 빈 소화기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타이밍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 처방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리듬을 발달시킵니다. 어느 날은 아침 7시에 드시고 다음 날은 아침 10시에 드시면 세포 흡수 메커니즘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을 양치질처럼 자동적으로 만드십시오. 발효무는 냉장고에서 최대 2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최대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12일마다 새로운 배치를 만드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약입니다. 이것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이 고대 제법에 대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핵심 사항은 정확한 발효 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이며 이것을 잘못하면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무는 숙성 마늘 추출물과 결합하기 전에 실온에서 정확히 72시간 동안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닙니다. 정확히 3일 전체입니다. 왜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화합물인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최고 농도가 72시간 지점에서 최대 생체 이용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전에는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완전히 변환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제제를 2달간 시도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68살이었고 손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며 완전히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참을성이 없어서 48시간만 발효시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빨리 결과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틀이면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앉혀서 중요한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전통의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에 걸친 관찰을 통해 발견한 정밀한 화학입니다. 발효 과정은 박테리아 활동에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천연 유산균이 무 세포벽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준비 단계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2차 화합물이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아직 더 큰 문제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마지막 24시간 동안에만 더 작고 뇌에 접근 가능한 분자들이 분리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도파민 생성 뉴런을 보호할 정확한 분자들입니다. 박 씨분의 방법을 바로잡은 후 그분은 적절한 72시간 발효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3주 안에 아침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안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선명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발효된 물을 숙성마늘 추출물과 섞은 후 6시간 이내에 이 제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 두 재료가 섞이는 순간 시너지 반응이 시작됩니다. 두 가지 재료의 황화합물이 결합하여 제가 보호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복합체는 섞은 후 처음 2시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최대 6시간 동안 효과적이지만 8시간 후에는 치료 가치의 약 80%를 잃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섭취할 양만 섞어야 합니다. 불편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더 불편합니까? 매일 아침 어분을 약을 준비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자기 셔츠 단추도 채우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까? 부산의 이씨 부인은 이 교훈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5일치를 준비해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혼합물이 약간 갈색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산화를 나타냅니다. 활성 화합물이 분해된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과 재료를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섭취하는 동안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이 제제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하며 절대 차갑거나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액체는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45도 이상의 뜨거운 액체는 섬세한 황화합물을 즉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한 황금 시간 동안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먼저 마늘 준비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생마늘이 아닌 숙성 마늘이 필요합니다. 생마늘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안정화된 황화합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최소 21일 동안 마늘을 숙성시켜야 합니다. 마늘 6쪽을 얇게 썰어주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느슨하게 덮으세요. 햇빛이 닿지 않는 찬장에 보관하세요. 3주 후 이 마늘 쪽들은 어두워지고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리활성 화합물이 생깁니다. 둘째, 무 발효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의 흰 무 하나가 필요합니다. 약 1cm 크기의 작은 큐브로 자르세요. 천일염 2큰술과 함께 도자기 그릇에 넣으세요. 깨끗한 천으로 덮고 실온에 7일간 두세요. 매일 한 번 저어주세요.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도파민 뉴런을 보호하는 정확한 효소를 만드는 발효입니다. 셋째, 혼합 비율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매일 아침 숙성 마늘 2쪽과 발효된 무 3큰술을 드세요. 공복에 함께 섭취하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타이밍은 혈류로 직접 흡수되고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화합니다. 넷째, 3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모든 가공 오일을 치우세요. 옥수수유, 콩기름 또는 카놀라유가 포함된 것은 모두 버리세요. 이러한 오일은 우리가 보호하려는 바로 그 뉴런을 파괴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또한 백설탕과 흰 밀가루를 제거하세요. 이것들은 혈액노의 장벽을 손상시키고 우리 야기뇌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슐린 급증을 일으킵니다. 다섯째, 2가지 보조식품을 추가하세요. 매일 오후에 생호두 한 줌을 드세요. 호두의 오메가4 지방산은 제 연구에 따르면 보호 효과를 60% 증폭시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5분 동안 우린 녹차 한 잔을 마시세요. 3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닙니다. 5분이 마늘과 무 화합물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폴리페놀의 최적 수준을 방출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박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기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딸이 그분께 식사를 먹여줘야 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 정확한 프로토콜로 시작했습니다. 6주 안에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개월 안에 셔츠 단추를 채우고 자기 이름을 선명하게 쓰고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사무실에서 우셨습니다. 그분의 존엄성을 돌려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의 68살이시 부인이라는 또 다른 환자분은 너무 심한 경직으로 머리를 거의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토콜로 8주 후에 이 방법으로 그녀의 움직임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산책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손주들을 다시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파킨슨병은 진행됩니다. 일주일을 미룰 때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더 많은 신경세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면 남아있는 것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마늘과 물을 사세요.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미래의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정보가 독립성을 잃는 악몽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해 주세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보내주세요. 댓글에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숙성 마늘과 발효물을 직접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양제 형태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떨림이나 운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파킨슨병의 자연적 지원에 관한 이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